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4장 파트 1에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과정을 기술하는 작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문제 해결 절차에서 작업 절차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절차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순차 또는 조건 반복 구조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정형화하고 기술할 수 있는지 이번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작업 절차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구성 요소로서 순차, 반복, 조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작업 절차 표현의 예를 통해서 작업 절차를 기술하는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의 작업 절차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절차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는 작업일 겁니다. 심폐소생술 여기에 있죠. 차례대로 따라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이 심폐소생술은 어쩌면 한 번에 그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이러한 상황이 시작되면 환자가 그저 발견이 되면은 현장에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다가가서 반응을 확인하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심정지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우선 그렇게 확인 상태가 끝났다면 119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세종기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호흡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행이고, 없다면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가슴 압박 30회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겠죠. 호흡을 확인해서 호흡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회복 자세로 넘어가서 회복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반복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이때는 이제 호흡을 확인했을 때, 그죠? 조건이 호흡이 돌아왔다는 조건하에 회복 자세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작업 절차 표현 유형에는 순서대로 이용해서 작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에는 순차적 작업과 선택적 작업, 그리고 반복적 작업으로 나눠졌는데, 순차 작업은 작업을 순차적으로 그죠?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선택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작업을 하는, 어떨 때는 작업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반복은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 만족을 하게 되면 특정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반복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도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도식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것들은 우리는 시작과 종료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사각형은 처리를 의미합니다. 처리를 하는 거고, 여기 마름모코는 판단. 그리고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타사표가 이렇게 모양이 되었죠. 반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과정 그저 순서를 살펴보면은 환자를 발견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처리를 하죠. 호흡 반응을 확인하게 되고, 호흡 반응이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인 경우 어때요? 다음 처리를 해야겠죠.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으면 회복 자세를 유지하고요. 없으면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하고 다시 가서 다시 호흡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호흡이 확인이 되면은 하면 회복 자세를 취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샌드위치 가게 가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과정도 작업 절차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고자 한다. 주문 과정을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메뉴를 선택한다.
샌드위치를 또는 찹 샐러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샌드위치를 선택했다면 빵을 선택하겠죠. 빵은 6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이트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플랫이라고 하는 종류가 다양한 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3단계 다음 단계 가서는 추가 토핑을 선택을 하죠. 뭐 계란, 그죠? 뭐 고기도 있고, 그죠? 햄도 있고, 아보카도 뭐 이런 것들을 토핑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야채와 소스를 선택합니다. 올리브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양상치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올리고 그 마지막에는 사이드 메뉴 그 외에 음료를 선택함으로써 그 샌드위치 주문이 완료가 되겠죠. 어떤 문제나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을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작업 절차라고 하고요. 그 작업 절차 표현 중 하나인 순서도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작업 절차를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게 시키고 싶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의사소통 방법을 동원해서 작업 절차를 기술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 절차를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프로그램의 절차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학습 내용은 파이썬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프로그램 절차적 표현 연습을 하고요. 터틀 그래픽 프로그램의 각 명령어를 해석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통해 프로그램과 컴퓨터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절차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순서대로 기술해 놓은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크게 저급어와 고급어로 나눠졌는데 저급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친화적인 언어, 어렵고 소수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기계어,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라 해서요. 얘는 기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플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계와 1:1 매핑이 되는 그러한 언어이고요. 고급 언어는 인간 친화적인 언어, 그러니까 쉽고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어로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봤던 파이썬, C 언어,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파이썬은 1991년 기도 반 로솜이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된 대화형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 형태죠. 보통 언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나 자바는 기계어로 컴파일해서 번역을 해서 쓰는데요. 이 파이썬은 그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라인 한 라인 해석을 해서 대화형 해석해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죠? 기도 반 로솜이겠죠? 파이썬의 사전적인 의미는 비단, 뱀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파이썬에 대한 이름의 유래는 이분이 기도 반 로솜이란 분이 좋아하는 영국 6인조 코미디 그룹 이름이 몬티 파이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튼에서 따왔고요. 여기 로고는 비단뱀 두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신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파이썬은 최근 사용자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초보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파이썬은 그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 라인 한 라인 그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배우기 쉽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죠. 운영체제에서 리눅스에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도 가능하고 리눅스에서도 가능하고 인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 기능을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펑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 보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넘파이 이건 수치에 관련돼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플랫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화, 그래픽,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게임 개발을 위해서 파이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개발을 위해서 디장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을 위해서 파이썬이 있고, 자연어 처리에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GUI 환경이 그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티킨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파이썬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커다란 장점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네, 터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로고라고 하는 초등학생 교육용 언어를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제작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이썬에서 커서를 이렇게 꼭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죠. 터틀을 이동시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터틀에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커서의 위치, 방향, 그리고 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거북이에게 명령을 내리면 거북이가 지나가면서 펜으로 흔적을 남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 터틀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때 컴퓨터에게 넘겨주는 명령들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을 때 기본 약속으로는 터틀을 만들 때는 파이썬 3점대를 기준으로 하라 라는 뜻이고요. 누군가가 그 터틀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다 작성되어 있는 것을 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임포트 포함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turtle.pe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 이 커서, 그죠? 이 커서에 대한 것을 t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제 이름을 다시 한 거죠. 앞으로 전진 forward라고 하는 함수 기능을 여기를 보면요. 얘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100만큼 간 겁니다. 그죠? 직진해서 간 거고요. 우회전, 좌회전, 각도 단위를 하는데 right 여기 보면은 거북이 머리가 이렇게 이쪽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 90도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펜 색상에 대해서는 펜 컬러라고 하는 함수로 이용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커서 거북이 모양의 커서를 그죠? 붉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펜을 들기와 펜 종이에 내려놓기에 따라서 펜업, 펜다운 함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빨간색 사각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금 한 칸이 요거 한 칸이 그죠? 22입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을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빨간색 펜을 선택하고 빨간색 펜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펜 컬러 해서 레드 선택했으면 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죠? 바뀔 거겠죠. 앞으로 전진해서 어디로 100만큼 가니까 얘가 5칸이니까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90도를 돌아라 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돌겠죠. 이쪽으로 머리가 향할 겁니다. 하고 앞으로 100이죠. 100 전진. 그 다음에 다시 right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향하겠죠. 향하고 다시 100. 다시 오른쪽으로 향하면 일로 향하겠죠. 그래서 다시 100 가는 거는 이렇게 그죠? 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다음은 퀴즈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